네, 오늘은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일상적인 이제 어떤 생활이나 아니면은 어떤 공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거냐, 이 모델을 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니어 모델인데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직선으로 모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x고 제로 y가 되면은 y절편이 b가 뭐 양수 음수 될 수 있지만 음수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이 기울기가 m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으로 모델링 하는 거 우리가 리니어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라운드 템플, 그러니까 뭐 상온에서 상온 25도, 그렇죠? 1km 이제 위에서 땅의 온도가 25도고 한 1km 정도 올라가니까는 10도죠, 10도.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t를 갖다가 리니어 펑션으로 t를 이제 우리가 하이트에 대한 펑션으로 나타내는데 리니어 모델로 나타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이렇게. 그렇죠? m이 슬로프가 되고 b가 y절편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h가 0일 때 25도죠, 그렇죠? 이가 그렇죠? 따라서 b가 25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h가 1일 때, 그렇죠? h가 1일 때 10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1일 때 1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m 더하기 25가 10이니까 m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5네. 15고 단위가 뭐가, 단위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킬로미터 퍼 도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TH는 어떻게 되냐면은 M이 마이너스 15 H 더하기 25 이렇게 되고, T는 단위가 도시고, 그렇죠? H는 M, 그렇죠? 얘는 H는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저희가 리니어 모델, 리니어 펑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또 리니어 모델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희가 실험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포뮬라로 컨티뉴어스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렇죠? 또 이런 데이터로 주어지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데이터가 각 연도마다 CO2 레벨이에요, 그렇죠? ppm은 뭐냐 하면은 ppm은 parts per million이죠, 그렇죠? millions, 그렇죠? 이제 100만 개 중에 몇 개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3개가 이게 있으면은 100만 개 중에 3개니까 이게 3pp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개 중에 이 CO2가 이제 입자가 몇 개 있느냐 이거 말하는 겁니다. ppm은 더 예를 이제 해보면 19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도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1984년, 그렇죠? 얘가 1988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얘가 지금 보니까는 이렇게 할게요. 1980년, 1984년, 4년 간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88년, 1992년, 그렇죠? 1996년,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까지 할게요. 2016년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표로 보통 나타나죠. 이거 나타난 이제 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펑션을 주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표로 나타났는데 338.7,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340개 정도가 CO2 파트가 이제 CO2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344.4, 351.5, 그렇죠. 그 다음에 356.3, 얘가 92년도에는 높아지죠. 높아진다는 거는 대기가 그만큼 이제 오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연도가 지날 때마다. 그렇죠. 16.3 이거고, 362.4 이렇고, 369.4, 377.5, 그 다음에 385.6, 그 다음에 393.8, 404.2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경향을 알아보려면 어떤 이제 그 식으로 포뮬라를 나타낼지, 어떤 그래프가 나타날지 우리가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캐터링 플롯을 해야죠. 그렇죠. 얘가 2열이고, 얘가 뭡니까? 얘가 CO2죠. 그렇죠. 얘가 지금 CO2 레벨인데 ppm이라고 그랬죠.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있으니까 84년, 1988년, 1992년이죠. 그렇죠? 1996년, 2000년, 그렇죠? 2004년, 2008년, 등 간격이니까는 2012년, 2016년 이렇게 돼 있고, 얘가 338.7, 다음에 344.4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351.5, 11.5니까는 16이고 11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351.5 이렇게 되고, 그리고 356.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92년도에 3 이렇게 되고, 96년도에 362.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000년에 369.4, 좀 줄어드는 것 같네요. 점점. 근데 변화율은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000년에 377. 지금 2000년이었고 2004년에 377.5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008년도에는 385.6이네.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012년에 393.3.8 이 정도 될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2016년에 404.2 이 정도네. 이 정도.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스캐터 플랫이에요. 스캐터 플랫.
스캐터 플롯인데 얘를 보면은 대충 뭐 이런 식인데 그렇죠. 얘를 뭐라고 했냐면은 리니어 모델로 우리가 만들라고 했죠. 그럼 리니어 모델로 만들려면 직선으로 하라는 건데 얘를 지나면 이렇게 다 못 지나죠. 그렇죠. 이 모든 점을 다 지날 수가 없어 직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 에러죠. 에러. 그렇죠. 에러 6고 에러 7. 그러니까 이 에러들을 다 더해요. 더해서 이게 최소가 되게 하는 저희가 직선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손으로 하기 어렵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 E1 제곱 더하기 E2 제곱 더하기 이런 게 또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최소가 되는 이 직선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최저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손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가 계산기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산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TI-84죠. 그렇죠. 저번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TI-84고 그렇죠. 여기에서 저희가 이걸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얘를 나오려면 얘 모드를 눌러서 나옵니다. 모드에 잠깐 설명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이거 우리가 변수 있죠. x, t, 세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네 번째 줄입니다. 이게 그렇죠. 펑션으로 되어 있으면 누르면 x가 나오고요. 파라메트릭으로 되어 있으면 t가 나오고 그렇죠. 폴라로 되어 있으면 세타가 나오고 seq로 우리가 되어 있으면은 얘가 n이 나옵니다. 지금 펑션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x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걸 또 세 번째 게 우리가 세타가 이제 라디안으로 할 거냐 데그리로 할 거냐 그럼 지금 라디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플로팅은 뭐냐면은 소수 몇째 짜리까지 나타낼 거냐 6분의 1 같은 건 0.1666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 이렇게 우리가 0.1667 이렇게 나타내면 넷째 짜리까지 나타냈기 때문에 4가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9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걸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직선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리니어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얘기한대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제대로 됐는지 알아보려면 우리가 결정계수가 1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계수를 우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스태틱 다이거노스틱이라는 게 있죠. 이걸 갖다 ON으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결정계수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모드를 눌러서 이걸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컨드하고 이걸 누르면 퀴시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위에 게 설명을 하면은 이 세컨드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여기 까만 이게 있고 그렇죠? 이 하늘색이 있고 그렇죠? 초록색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인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이 돼 있죠. 그렇죠? 그 하늘색 우리가 실행시키고 싶으면은 세컨드를 누르고 이걸 눌러야 되고 초록색을 1을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연두색을 누르고 이걸 눌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걸 실행시키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세컨드를 누르고 모드를 누르면은 모두가 실행되는 거 아니고 위에 있는 하늘색 퀴시 실행됩니다. 그렇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스태틱 그렇죠? 통계 관련된 거니까 이걸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그렇죠? 그래서 에딧이 있고 캘큘레이터가 있고 캘큘레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죠. 그렇죠? 그 에디터 맞춘 다음에 1번을 선택을 하면은 이 표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입력을 한 건데 빈칸으로 나와 있겠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거 있죠. 이 표. 그렇죠. 이 테이블을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태틱을 눌러요. 스태틱을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에디시 아니고 캘로 갑니다. 캘로. 화살표 한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제 캘로 여기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가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걸 선택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x가 L1이고 L2죠. 그렇죠. 얘 보면은 x가 이제 L1이고 y가 L2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손대지 말고 우리가 칼큘레이션을 얘 눌러가지고 칼큘레이션까지 와서, 그렇죠. 여기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만약 아까 모드에서 저희가 스태틱 다이그노스틱을 오프로 해놨으면은 이거 있죠.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게 나오려고 하기 위해서 온으로 한 거죠. 저희가. 이걸 보면 1에 가깝죠. 그러니까 리니어로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그 옵티마이제이션 한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A가 1.78이고 그렇죠. B가 마이너스 3192.9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가 지금 얼마냐면은 A가 1.78이죠. 그렇죠. B는 마이너스 3192.904 셋째 자리에서 보통 넷째 자리 반올림하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이 리니어 모델은 뭐가 되냐면 y는 a x 플러스 b가 되는데 a가 얼마였어? a가 아까 전에 얘가 1.782죠. 그렇죠. 1.782가 되고 b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192.904 이렇게 되죠. 그렇죠. (2.904가) 되니까는 이 최적화된 이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모델은 뭐가 되냐면 정답이 y는 x고 그렇죠. 마이너스 3192.90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x는 연도를 얘기하고 그렇죠. y는 뭘 얘기합니다. y는 그러니까 CO2의 ppm을 얘기한다.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게 답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87년도하고 2000, 그러니까 아까 y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1.782x에다가 x가 1.782x에다가 마이너스 3192.90 9까지만 할게요. 9까지만 하고 87년은 뭐가 되냐면은 1987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2026은 2026 이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리니어 모델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7에다가 이게 될 거고, 얘는 1.782에다가 2026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3192.9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100 이렇게 됩니다. 310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80 우리가 지금 1980년부터 2004년까지 했나? 2000 몇 년까지 했죠? 저희가 2016년까지 했죠. 그렇죠? 그렇죠? 2016년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고로 87년은 이 사이에 있죠. 데이터 연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에 없는 연도의 값을 추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데이터 범위 안에
있는 걸 초정할 때는 인터폴레이션이요. 2026년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여기 밖에 있는 걸 초정하는 우리가 초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익스트라폴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리니어 모델로 우리가 이렇게 초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초정을 할 수 있고 폴리노미알은 다항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항식인데요. 표준형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a는 0이 되면 안 되고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코에피시언트 개수라고 해요. 그렇죠. 개수라고 하고 이 개수 중에 우리가 차수가 제일 높은 개수 우리가 리딩 코에피시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리딩 코에피시언트가 차수가 제일 높은 코에피시언트니까 얘가 3이 이제 리딩 코에피시언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코에피시언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리딩 코에피시언트 이렇게 되고 이때 제일 높은 차수 3을 갖다 우리가 이 폴리노미알의 대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n이 1, 2, 3만 있는 게 아니고 뭐 4, 5, 6 이런 것도 3보다 큰 것도 있을 텐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이거 3개니까 3까지 많이 쓰니까는 알아두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x 플러스 a0 이렇게 되죠. 그렇죠. y는 0이 아니고 차수가 제일 1차니까는 이제 first 데그리가 이제 1이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리딩 코에피션트는 a1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a2의 스퀘어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0 이렇게 되죠. 이게 리딩 코에피션트가 되고 최고차항이 2차니까는 이제 데그리 오브 폴리노미알이 2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A3가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3차니까 데그리 오브 폴리노미알 3이 되고 얘가 0이 리딩 코에피션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를 이제 리니어라 그러고 2차를 쿼드레틱, 3차를 이제 큐빅 펑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가 지금 이제 볼을 이제 공을 갖다가 드랍합니다. 어디서 탑에 드랍하는데 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을 이렇게 떨어뜨린다고요. 공을요. 그렇죠? 그렇죠. 빌딩을 이제 덱에서 떨어뜨리는데 이제 리니어 모델, 쿼드레틱 모델이죠. 그렇죠. 이게 하이트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 따른 우리가 하이트고 미터입니다. 그렇죠. h라고 하고 t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0초일 때, 1초일 때 이거죠. 이제 그라운드에서 이까지 이제 그 높이를 얘기하죠. h는 이제 데이터를 준 게 이런 데이터를 줬습니다. 4초에 5초에서 6초, 7초, 8초, 9초 이렇게 되죠. 높이가 처음에는 450m 빌딩이니까 50에다가 445 그리고 43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초일 때 408 떨어지니까 점점 낮아지겠죠. 높이가 375 이렇게 되고 5일 때는 33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7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초일 때는 216 되겠죠. 그렇죠? 216m고 8초일 때는 143m 9초일 때는 61m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이제 저희가 커브가 어떤 경향을 트렌드를 가지는지 알아보려면은
스캐터 플롯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하면은 얘가 지금 이게 세크입니다. 세크 시간이고 얘가 하이트죠. 그렇죠? 얘도 하이트. 그렇죠? 이렇게 돼. 얘가 지금 2 3 4 5 6 7 8 9초 까지 있고 1초일 때 0이죠. 0초도 있네. 그렇죠? 450m였죠. 그렇죠? 1초일 때는 445 이렇게 할게요. 445고 2초일 때 431 2초일 때 431 이렇게 되고 저희 이제 좀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450이고 60이니까 60 정도 되면은 얘가 7등분 해야 되죠. 그렇죠? 얘가 7등분이니까는 많이 한 이 정도 있고 그렇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좀 더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다섯 여섯 일곱은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450이죠. 450이고 예, 0이 450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7이니까 한 65 정도 되나? 65, 130, 195, 260, 65니까는 325, 65니까 390. 이 정도 할게요. 그래서 예, 마지막 61이죠. 61이니까 이 정도 될 거고 450에다가 445니까는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1초일 때 445. 그렇죠? 이렇게 되고 2초일 때 431. 이 정도는 그렇죠? 31이고 3초일 때 408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408. 그렇죠? 되고 4초일 때 375니까는 이 정도는 그렇죠? 375초일 때 332. 32. 6초일 때 279니까는 이 정도 그렇죠? 279고 이 정도고 7초일 때 216이죠. 그렇죠? 8초일 때 143. 63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이제 보니까 스캐터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될 건데 정확하게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다 모든 점 다 지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가
에러하고 에러를 또 최소화하는 이걸 찾아야 되죠. 그렇죠. 쿼드래틱 펑션을. 그렇죠. 이거 어려우니까 얘도 이제 칼큘레이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큘레이터로 하면은 똑같아요. 위에 거하고. 이제 모드로 해가지고 모드를 이제 우리가 절정계수 R제곱을 나타낼 수 있게 위에 거 모드에서 우리가 static diagnostic을 ON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에디트를 해가지고 얘를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일단 나와서 칼에다가 우리가 4번이 아니고 5번이죠. 쿼드래틱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똑같이 결과를 보면은 R제곱이 결정 0 이거죠. 그렇죠. Y가 이렇게 되면 Y가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쿼드래틱으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A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4.901 그렇죠? A가 마이너스 4.901이 되고 B가 얼마 되냐면은 B가 0.96인가요? 그렇죠? 0.962 그렇죠? 962 그렇죠. 이렇게 되고 C는 어떻게 되냐면은 449.364 그렇죠? 449.36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되냐면은 쿼드래틱 모델이 Y는 마이너스 4.901x제곱에다가 그리고 B가 플러스 0.962x 이렇게 되고 C가 449.364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함수가 이제 파워 펑션인데 파워 펑션은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그러니까 A에 따라서 우리가 형태가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A가 odd가 되면은 이제 odd인데 1이 되면 이제 리니어가 되니까 3보다 큰 경우 그래서 얘가 처음에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xy가 되고요. n이 3일 때는 이런 형태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 그렇죠. 이 n이 3이고 그 다음에 n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아. n이 3일 때 형태하고 똑같은데 3일 때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n이 올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금 완만했는데 이게 좀 가팔라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팔라지면서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얘가 좀 스티프해졌고 그렇죠. 얘가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변곡점이 그러니까는 인플렉션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렇죠. 이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고 n이 7일 때는 어떻게 더 되겠죠. n이 7일 때는 그렇죠. n이 7이 되면요. 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더 스티프해지겠다. 더 스티프해져. 그렇죠.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n이 커질 때마다 홀수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더 스티프해지고 이 변곡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짝수일 때는 마찬가지. 짝수일 때도 저희가 n이 1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되죠.
x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n이 3이니까 x 3승, y는 x 5승, 그렇죠? y가 x 7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y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1이 되고 1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거는 n이 1 때니까는 y가 x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i 4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4가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4가 되면은 이게 더 스티프해져. 스티프해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얘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n이 4일 때고 y가 x 4승이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6일 때는 이게 좀 더 이제 스티프해지고 이게 좀 더 이렇게 확실해지겠죠. 그렇죠? 평평한 게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네거티브 마이너스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y는 x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는 얘가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y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두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되면 x가 플러스 되면 y도 플러스 되고 x가 마이너스 되면 y도 마이너스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은 x가 되고 y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n이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도 x와 y하고 부호가 같이 가죠. 그렇죠? 같이 가니까는 같이 가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x가 되고 y가 되죠. y가 되면서 특징이 뭐냐면은 형태는 똑같은 얘가 좀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더 스티프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왔으면 1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죠? 1보다 클 때는 더 스티프해지죠. 그렇죠? 스티프해지니까는 하다가 스티프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하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좀 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2분일 때 어떻게 되냐면 2분일 때는 첫 번째 n이 1 때는 y는 마이너스이죠. 그렇죠? 마이너스이니까는 1이니까는 x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상관없이 y는 항상 양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y가 a가 좀 커졌다 그렇죠? a죠, a. 그렇죠? a가 마이너스 4, n이 마이너스 4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x고 y가 되는데 얘가 좀 더 멀어져. 이렇게 좀 더 멀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겠죠. 음수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형태는 똑같은데 좀 이제 원점이 좀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1일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y는 1이면 이제 리니어가 되니까는 그렇죠. 이게 안 되고 x의 1승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근데 x가 음수면 얘도 음수고 양수면 양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되죠. 얘는 x가 되고 y가 되죠. y가 되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n이 5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얘도 이제 부호는 같이 가는데 y하고 x하고 형태는 똑같은데 달라. 1을 기준으로 1일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일 때 1이죠. 그렇죠?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얘가 더 훨씬 커지죠. 얘보다. 그렇죠? 1보다 작을 때는 1,1을 지났는데 이게 3이었다면은 5는 이게 좀 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1보다 커지면은 작아지기 때문에 좀 더 얘보다 좀 더 완만해지죠. 그렇죠? 1까지 그렇습니다. 1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1보다 작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스티프해지고 1보다 커지면 좀 완만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분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n이 1 때는 y가 이렇게 되죠. 항상 양수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허수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n이 4가 되면은 이제 y는 이게 되는데 항상 양수여야 되죠. 얘도. 그렇죠? 그래서 x고 y가 되면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죠. 얘가 x의 2분의 1승하고 x의 4분의 1승이겠죠.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오드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좀 1보다 작을 때 스티프해지고 1보다 커지면 좀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런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레이셔널 펑션은 이제 분수 함수인데 그렇죠. P하고 Q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차수가 이제 Q가 대거리가 크면은 얘를 나누어줘야 돼. 이렇게 목하고 나머지로.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0이 되면 안 돼요. 두 개 다 이제 폴리노미알이 돼야 된다. 그렇죠. 폴리노미알 돼야 되고 폴리노미알이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한 그 폴리노미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는 폴리노미알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n이 인테저가 돼야 돼. 인테저가 아닌 건 폴리노미알 아니에요. 만약 분모 이런 게 들어갔으면 이제 이게 레이셔널 펑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거고 그다음 얘는 몫이고 이제 나머지가 돼. r이. 그렇죠. 이제 에심토트가 있는데 버티컬 에심토트는 이 분모가 0이 되는 x가 버티컬 에심토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차수가 클 때
나누면 얘가 나오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에심토트가 됩니다. 그렇죠. 얘가 상수가 되면 호라이전탈 에심토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면은 이런 거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면은 x는 뭐가 있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그렇죠. 2x 4승이 있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이게 대거리가 이제 뉴머레이터 그러니까 분자의 대거리가 부모의 대거리보다 크죠. 그렇죠. 4승이고 2승이니까 그렇죠. 그게 나눠야 돼요. 그렇죠. 목하고 나머지를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이 나누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롱 디비전이야 그래요. 롱 디비전. 그렇죠. 얘를 롱 디비전을 해야 되는데 4승이고 3승은 없으니까 놔두고 1승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최고차항을 없애면서 얘 1차항이 마지막에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이 x 제곱을 곱하면은 4승 마이너스 8 x 제곱인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뺍니다. 빼면은 얘가 7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7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7x 제곱 마이너스 28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7에다가 4가 되고 29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버티컬 에심토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토트가 4가 0이 되는 x니까 2죠. 그렇죠. 에심토트는 또 어떻게 돼? 또 에심토트는 y는 2x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를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x고 0 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에심토트가 2에서 2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더 있죠. 에심토트가 이거 있죠. 그렇죠. 2x 제곱 플러스 7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7이고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0일 때 어떻게 되냐면 0일 때 0이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게 정근선이니까 그래. 에심토트니까 그랬죠. 그렇죠. 이게 지금 P가 하나 빠졌죠. 그렇죠. 에심토트인데 이렇게 돼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X가 큰 쪽에서 가까이 오면 그렇죠. X는 인피니시고 그렇죠. X가 작은 쪽에서 가까이 오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트가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이 큰 쪽에서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인피니시고 그렇죠. X가 마이너스 작은 쪽에서 가까이 온다. 작은 쪽에서 그렇죠. 작은 쪽에 가까이 오면은 얘가 인피니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만 한번 해볼게요. 배우진 않았어요. 리미트를 이제 배워야지 알 수 있는데 2에 가까이 온다는 거는 x가 지금 2.000001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분자가 있는데 얘가 분모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제로고 그렇죠. 얘도 플러스죠. 그래서 인피니티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4분의 분자는 저희가 플러스인데 분모가 마이너스 여기서 가까이 오니까 2에서 여기서 가까이 이 근처이니까 그렇죠. 2보다 작죠. 그렇죠. 1.999999 얼마라고 그렇죠. 그럼 얘가 음수예요. 음수. 그 마이너스 제로에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뭐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리미트를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알게브레이크 펑션은 뭐냐 하면은, 이나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루어져 있을 수 있는데 뭘 이루어져 있냐면은 다층 연산으로 이루어진 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트랜센덴탈이라고 그러고, 얘는 트리거노메트릭, 그 삼각 함수나 익스포넨셜 함수나 로그 함수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펑션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런 거죠. 이런 거. 폴리노미알도 물론 해당이 되고, 얘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거 레이셔널 펑션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레이셔널 펑션이 아니네. 왜냐하면은 이게 폴리노미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x의 2분의 1승이니까 그 인테저가 아니니까 그 인테저가 아니니까는 이게 인테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폴리노미알 아니기 때문에 레이셔널 펑션 아니지만은 알게브레이크 펑션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게 우리가 트랜센덴탈 펑션인데, 이거는 뭐 삼각함수 이런 거나 아니 이런 것들 뭐 이런 함수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은 트랜센덴탈 펑션이죠. 그렇죠. 얘는 이제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함수입니다. 삼각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함수인데 트리라는 게 이제 삼각형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각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하고 얘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인버스 펑션, 그러니까는 아크 사인이라든지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이런 거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크 사인 x, 아크 코사인 x, 아크 탄젠트 x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리시프로컬 함수도 포함되어 뭐냐 하면은 사인의 리시프로컬 사인 x분의 1이 뭐가 됩니까? 이제 코세크 x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x분의 1은 세크 x고, 탄젠트 x분의 1이 코탄젠트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이제 트리고노메트릭 함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저희가 피리오딕 주기 함수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기함수죠. 기함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까지 주기인데 얘가 뭐가 되냐면은 주기가 2파이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인 AX고 그렇죠.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주기인데 얘가 지금 얘도 이제 주기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가 코사인 AX 이렇게 되고,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탄젠트는 이렇게 되죠. 탄젠트는 는 파이죠. 파이. 그렇죠. 이렇게 되죠. 계속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A가 1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2가 되면은 4분의 파이에서 4분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부터는 뭐냐 하면은 탄젠트가 아니고 사인하고 코사인 x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렇죠.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앰플리튜드는요.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사인하고 코사인 x에 해당되는 탄젠트 x는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사인 x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가 뭐냐면은 a에 사인 x다. x니까는 주기가 얼마? 주기가 1분의 2파이죠. 2파이죠. 그렇죠. 2파입니다. 그렇죠. 2파이고 얘가 a이고 마이너스 a죠. 그렇죠. 그 진폭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a 빼기 마이너스 a니까 a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진폭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폭이 되고 에버리지는 더하는 게 얘 같은 경우 0이 될 거고 0 그렇죠. 0이 되고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DC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버리지 밸류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다음 도메인은 우리가 바뀌었죠. 그렇죠. 잘못됐죠. 그렇죠. 얘가 레인지죠. 레인지고 얘가 도메인이 그렇죠.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메인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렇죠. 계속 좀 다 되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하면은 사인 x의 경우에는 이렇죠. 1을 이는 경우에 얘가 그렇죠. 진폭이 1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a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아니고 이 진폭에 따라 틀리다. 그렇죠. 이렇게 돼. 레인지는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익스포넨셜 펑션은 이제 x의 a승은 파워 펑션이었죠. 그 지수와 익스포넌트하고 베이스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익스포넨셜 함수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제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a가 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클 때는 x고 제로 y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1이 됩니다. 그렇죠. 1이 되고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얘 지금 y는 ax 등이죠. 그렇죠. 1보다 크니까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1보다 2, 3, 4라고 하면 뭐가 2고 뭐가 3이고 뭐가 4인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거니까 얘가 3이 되는데 얘는 볼게요. 얘가 지금 a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2의 x승 3일 때 3의 x승 4의 x승 이렇게 돼. x를 고정을 시켰을 때 제일 작은 게 2의 x승이죠. 그럼 얘가 2입니다. 2 그렇죠. 4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a가 0에서 a가 1 사이 그렇죠. a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렇죠. 0보다 커요. 그렇죠. 0보다 크고 0에서 1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x고
1입니다. 1이고 얘가 지금 1이고요. 이렇게 이게 에심토토죠. X축이. 얘도 X축이 에심토토고 그렇죠. 얘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0,1을 다 지납니다. 세 개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A를 갖다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볼게요. 중간에 있는 건 이제 3분의 1이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X승인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양수가 되면 X가 양수가 되면 얘가 제일 크죠. 그렇죠. 얘가 2분의 1이 돼. 그렇죠. 얘가 A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4분의 1이 되네. 그렇죠. 4분의 1이 되고 한번 음수일 때 볼까? 음수일 때 보면은 음수일 때는 얘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렇죠.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고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이제 빠져 있네. 그렇죠. 0보다 큰 거. 그리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로그도 이제 저희가 베이스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 지수함수 역함수죠. 그렇죠. 그 X는 뭐가 돼요? B의 Y승 이렇게 돼요. 그렇죠. Y승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얘도 맞죠. B가 그 지수로 보면 B가 0에서 B가 1보다 큰 경우인데 역함수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X는 일단 고정을 시키고 그렇죠. B가 우리가 2, 3, 4인 경우 그렇죠. X를 고정시켰어요. X를. 그렇죠. X를 고정시키면은 B가 3일 거고 베이스가 크면 어떻게 돼? 얘가 지금 X는 Y를 고정시켜야 얘는. 그렇죠. X가 2의 Y승이니까. 그렇죠. X가 3의 Y, X가 4의 Y죠. 그렇죠. Y를 고정시키면은 X가 제일 큰 게 뭡니까? 얘가 제일 크죠. X가. 그렇죠. 얘가 B가 4네. 그렇죠. 얘가 2고. 클수록 이렇게 내려오네. 그렇죠. 베이스가.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우리가 이건 지금 두 번째는 0에서 1 사이 1 사이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0으로 가면은 X가 0으로 가면은 그렇죠. 이게 작으니까는 이게 예를 들어서 0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지금 그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1,0을 지나는 건 맞죠. 그렇죠. 얘도 맞죠. B가 2, 3, 4 이거 해볼게요. 그렇죠. B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3이고 Y를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얘가 X가
B가 지금 작으니까 2분의 1, 4분의 1, 이게 3분의 1이죠. 그렇죠? 1이고, X가 뭐가 됩니까? X가 2분의 1의 Y승, X가 3분의 1의 Y승, X가 4분의 1의 Y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Y를 Y를 양수로 고정시키면은, 양수가 되면은 제일 큰 게 얘죠. 얘가 얘가 지금 2분의 1이고, 그 B가 커질수록 이쪽으로 오네. 그렇죠? 그래프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 그렇죠? 할 거냐고, 스캐터링 플롯을 그려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리니어 모델과 쿼드래틱 모델로 최적화하는 방법. 근데 에러 제곱을 최적화하는 건데, 그건 이제 손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TI-84를 이용해서 칼큘레이터로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